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시황 영상을 찍습니다. 시장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 시장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분들이 많이 다운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은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 많은 개인 투자자, 진짜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투자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쪽에 상당히 큰 조정이 네, 발생을 해가지고 이거로 저도 장중에 코스닥 지수가 이상해서 코스닥 지수를 보면서 하면서 이게 HLB가 하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걸 보고 어 과연 과연 오늘 HLB 이렇게 빠질 때 과연 몇 분이나 대응이 됐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뭐 매지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묻지마 투매 이상의 이런 매도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매도가 나왔고 아마 이 매도의 중심에는 외국인들의 플러스 국내 기관의 공매도가 엄청나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매도 플러스 현물 매도까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걸 딱 솔직히 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종목을 들고 있어도 사실은 눈 깜빡할 사이에 이렇게 돼버리면 대응 자체가 안 돼요. 대응 자체가 거의 불가능이죠. 스탑로스를 항상 걸어 놓고 있을 수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하락폭이 깊어서 일단은 뭐 한번 돌려보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물려 있는 상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고 뭐 이거를 뭐 자르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근데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돼요. 추가 매수는 일단 안 하고 이 매수는 없이 스탑을 한 상태에서 그냥 일단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기본 2, 30%는 기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HLB 같은 경우는 하한가를 갔기 때문에 최근 며칠 하락한 그 폭까지 합치면 뭐 많으면 한 40% 이상도 지금 보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약바이오 보유하신 분들, 청취자분들 힘내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지속적이죠.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라고 해야 될 겁니다. 전일 이제 미 증시가 하락했던 부분은 파월의 이제 금리 인하 발언에 대한 조금 약해진 이런 조치로 인해서 하락을 했고 오늘은 이제 뭐 단순하게 눈치 보기 장세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에 반해 반도체 지수는 3% 이상 올랐는데 이게 이제 마이크론이 생각보다 실적이 양호하게 나옴으로써 올라갔고 추후에 감산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지수 자체 즉 반도체 가격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심리가 좀 움직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오늘 IT주 안에서 반도체 장비가 그나마 좀 선방을 했다라고 보여지네요. 선방 정도 거예요. 선방. 이제 반도체 장비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메모리 그리고 일반 반도체 장비인데 오늘은 이제 일반 반도체 장비 쪽에서 움직임을 좀 보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낙폭과대 성격을 띠는 곳에서 실적이 나오는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올랐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전까지는 사실 지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전까지는 뭐 대충
대충 지수를 본다면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대충 본다면 오전까지는 이 선물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시장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보시다시피 특히 코스닥은 이 시가를 지켜주는 흐름이 있었는데 정확히 11시 30분 11시 30분 이후에 시가가 급격히 밀렸죠. 이 부분에서. 근데 이때 오늘은 제가 오전에 좀 정신이 없어서 카페에 시향을 오늘 못 올려드렸더니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데 이때 외국인의 매도가 엄청나게 쏠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만 대응을 하고 이제 보지를 않았는데 이 외국인의 매도가 나중에는 폭탄으로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시장에서 하락을 크게 만들었던 부분이고 이따 이제 매도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12시 이후부터 급격하게 수급이 악화되면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장 초반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HLB가 시간 외에 삼상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로 4% 상승을 보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뭐 삼상 수치 미달로 하한가를 가버리고 이거는 좀뭐 정보의 비대칭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정보적인 부분에서 비대칭 부분에서 미리 시간에 올리고 팔아먹고 막판에 투매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HLB가 떨어지기 전에 메지온에서 먼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임상 실패설이 돌면서 메지온이 먼저 급락을 하고요. 또 반대로 뭐 네이처셀은 또 급등을 하고 좀 정신없는 제약바이오 장세였다가 HLB가 이제 하한가를 가면서 전체적인 지수까지 끌고 내려가면서 투매가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투매가 나오면 혹시 모를 반대 매매가 이제 의심돼요. 반대 매매가 의심되니까 오늘은 잡으면 안 되죠. 오늘 잡으면 떨어지는 칼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며칠 더 확인을 하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꺾여 있어요. 이게 지금 꺾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때 이 추세에 맞고 지금 계속 떨어지는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이 되게 좀 돌리지 못하면 계속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계속 못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뭐 저가라고 보고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너무 많이 빠져서 마음이 아픈데 힘내시고요. 보면은 이제 장 막판에 특히 외국인의 집중 매도가 몰려가지고 오늘 700을 이탈을 했죠. 코스닥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심리적 지지선을 약간 붕괴를 시킨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개인들 이제 투매도 나올 수 있고 굉장히 공포죠.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 미중 무역 분쟁 결렬되면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약바이오 쪽이 지금 약하고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면 더 이쪽이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추매는 안 돼요. 이 보수적도 아니고 안 됩니다. 물타기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는 어제까지 해서 2단 상승이 나오고 오늘 단기 고점에서 차익 물량이 출회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안 볼 생각이고요. 이쪽은 안 볼 생각이고 이제 어제 장 끝나고 조국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왔죠. 화천기계가 오늘 강하게 올라왔는데 뭐 이것도 공략을 해볼까 라는 생각도 했었지만은 공략을 못했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급등주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좀 보시고요. 예전에 이제 디지털 조선이라고 해가지고 홍정욱 관련주가 있었죠. 홍정욱 얘네 매각하고 정치권으로 간다라는 뭐 설이 있어가지고 뭐 KNN 뭐 얘네랑 해서 움직였었는데 얘네 패턴을 한번 보면은 화천기계의 좀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좀 수소차가 굉장히 강했어요. 수소차가 특히 이제 사우디 왕세자가 현대차 즉 아람코죠. 아람코가 현대차와 함께 뭐 신성장 동력으로 수소에 대한 뭐 제휴를 맺고 같이 협업을 한다라는 뉴스와 함께 이제 수소가 좀 강했는데 이쪽은 네 모르겠어요. 내일 움직일 수는 있어요. 움직일 수는 있는데 한번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나. 근데 거래 대금은 많이 터졌다라는 정도. 그리고 이제 27일 오늘 오후죠. 오늘 밤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내일 오전에는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쪽 섹터가 오른다 하면 따라잡을 때 조심을 해야 될 거예요. 만약 이게 정말로 시장에 강한 재료가 된다면 크게 갈 거지만은 이 재료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시초가에만 반영이 된다면 또 매도로 대응을 해야겠죠. 오늘 남북기업주가 크게 밀렸어요. 어제 장 마감 전까지는 굉장히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굉장히 흐름이 괜찮았는데 북한이 또 이상한 소리를 막 해대니까 좀 많이 밀렸어요. 어제는 이제 코아스라는 종목을 종가 베팅을 하고 이제 뭐 시간에 조금 그 다음에 이따 차트 보겠지만 1840 이 부분에서 이제 매도를 끝냈죠. 매도를 끝내고 종목을 보는데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경협주는 지금 29일 날 트럼프가 온다라고 하니까 방한을 하니까 이제 내일 종가를 봐야 될지 내일 종가의 위치를 봐야 돼요. 주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일봉상에 좀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일봉상에 의미 있는 종가 자리를 한번 내일 찾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얼마 안 남았죠. 7월 손정희 회장 들어올 때 일단은 면담을 하는데 보통 이런 게 조금 이슈가 돼요. 뭐 면담 당일날 갈 수도 있고 면담 이후에 갈 수도 있습니다. 딱 이거랑 잘 매칭을 해보면 돼요. 10조 MOU랑 뭐 예를 들어 손정희 회장이 와서 뭐뭐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유출을 하는 거죠. 손정희 회장이 항상 넓히고 있었던 게 슈퍼그리드죠. 슈퍼그리드 이쪽. 그러면 이제 몇 개가 있고 얘는 투자, 그다음에 이는 슈퍼그리드도 되지만 스마트 그리드, 전력 관련주입니다. 전력 저감이라든지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여름이 가까우면 블랙아웃이 많이 되기 때문에 차츰차츰 보는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자, 그럼 바로 수급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오늘 코스닥 원웨이로 팔았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이런 부분을 한번 봤었고요. 원웨이로 팔았기 때문에 매수는 보수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 850억 많이 나온 거예요. 코스닥에서 거의 1000억 가까이 외국인이 팔았다는 건. 근데 개인도 많이 받았는데 기관도 받았는데 이거를 뭐 정확히 방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매동에서 제약 바이오를 매수를 했다 하지만은 전혀 미미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미미하고 매동 자체가 매도 안 바뀌었구나. 오전에는 매수였어요. 오전에는 제약바이오를 매수를 했다가 이만큼 팔았으면 굉장히 많이 판 거네요. 웨인하고 웨인을 안 찍었네요. 웨인은 다 팔았으니까 많이 팔고 오늘 운송장비 쪽 이제 자동차 부품 쪽 수소 쪽 파는 거고 반도체는 그나마 기관이 좀 잡아줬네요. 5G 기관이 좀 잡아줬고 그다음에 IT 기관이 좀 잡아줬고요. 전반적으로 기관이 잡아줬는데 제약바이오는 힘들었다 라는 정도까지 네 보겠습니다. 뭐 해외 증시는 딱히 오늘 볼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중국이 지금 저항권에 있습니다. 이거를 정확히 메울 것인가 죠. 맥시멈은 이거예요. 3000 넘으면은 다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열어놓고 보겠습니다. 일단 종목을 보기 전에 업종을 보죠.
코스피는 이 차트 자체가 굉장히 이뻤어요. 굉장히 차트가 이뻐서 일단은 보는데 이런 라인에 저항은 맞을 거예요. 이제 불확실성이 과중되니까 오늘처럼 강한 수급이 이어질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죠. 근데 항상 저항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여기 코스닥 150이거든요. 일부러 이제 150을 봤어요. 시가총액 상위 150개 종목에 대한 이 지수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이 저가 이탈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한번 봐볼 거리라는 생각도 오늘 보면서 이 차트를 보면서 그러는데, 거의 이걸 꺾어서 볼게요. 리버스로 돌파 차트가 나와버렸네요. 이 차트 자체가 돌파 차트가 나와버리다 보니까 좀 위험한 구간에서 이게 체크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바닥이 어디라고 지금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구간까지 빠져 있어요. 언젠가는 바닥은 찍힐 텐데 이 바닥이 어딘가에 대한, 일단은 박스 깼으니까 뭐 이런 선까지도 충분히 뺄 수 있지 않나 라고 열어놓고 봐야 되겠다 라고 보여지고, 일단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그러지는 않죠. 코스닥 150처럼은, 즉 잡주들이 살아는 있어요. 근데 사실 미미하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뭐 이 라인이 단기 저가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 내일 봐봐야 되겠습니다. 6,930포인트 이거를 밀어버리면 너무 세게 빠질 수 있으니까, 아직도 그냥 현금 그대로 들고 있고, 주식 핸들링 하는 종목은 최대한 적어야 돼요, 현금보다는. 자, 그럼 종목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뭐 제약바이오가 워낙 많으니까 제약바이오 좀 보고 넘어가죠. 셀트리온도 안 좋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대주주 지분 매도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그나마 좀 덜 빠졌어요. 오늘 많이 빠진 거는 신약 관련된 주식이 엄청 빠졌죠. 먼저 메지온 먼저 보겠습니다. 메지온이 삼상에 가까운 쪽인데 장중에 찌라시가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급락을 했어요. 메지온이 뭐 얘도 시총 3천억이 날라갔다고 하니까, 근데 일단은 뭐 메지온이 이제 뭐 기업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이미 잃어버린 신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없죠. 꺾여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상투를 이 자리에서 쳤어요. 이제 저는 이 종목을 매매를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무서운 캔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빵 하고, 어차피 이제 얘는 떨어져야 될 차트의 모양이었기 때문에 그 차트의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지온을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HLB는 이제 여기 맥시멈 반등 구간이 계속 맞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물량을 줄여나가야 될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종목을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는 단순하게 4,200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4,200원을 찍고 갈지 안 찍고 갈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된다. 그러나 여기서 바닥 잡는 거는 봐야죠. 바닥 잡는 거는 보고, 이제 갭으로 내일 좀 떨어지게 되면 이 갭을 메우고 약간은 올리는 모습은 시간이 가면 나올 겁니다. 예전에 차바이오텍을 한번 볼까요? 떨어질 때. 점으로 떨어져가지고 이쪽 갭분이 안 메우고 그냥 쭉 밀렸네요. 결국은 갭을 메우려고 노력을 해요. 다는 못 메웠는데, 근데 이 기간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죠. 그 다음 신라진 좀 보겠습니다.
신라젠도 덩달아 같이 떨어졌는데 이게 크랙이 생긴 거로 봐야 돼요, 종목에.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매물이 여기에 이 거래량만큼 또 매물이 쌓여버리기 때문에 이거 너무 한다 싶습니다. 정말로 너무 할 정도로 종목을 뺐기 때문에 대응조차가 안 되네요. 주식 자체가. 공매도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10%. 이 엄청 막 때릴 때는 20%막 이렇게 공매도를 치는데 오늘은 오히려 그렇게까지는 치진 않았어요. 이게 희망을 뭐 걸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하락의 각도가 깊어져요. 이 각도. 상승의 각도도 중요한데 하락의 각도가 지금 가팔라서 만약에 단기에 이렇게 나오면 급반등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지금 손절이 무의미하네요. 무의미해.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관심 종목 볼게요.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추가 매수를 이제 뭐 추가 매수라기보다도 이제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위에가 매물대가 좀 있어가지고 매물대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윗꼬리를 달 수 있습니다. 윗꼬리를 지속적으로. 그렇다면 여기를 툭 치고 밀려서 21선에 추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죠. 일단은 95,000원 라인으로는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95,000원 라인으로. 그리고 만도 어제 빠졌다가 그냥 시장 대비 고만고만하네요. 여기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움직인다라고 뿐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고만고만한 모양에서 고만고만한 상태로 움직인다 라고. 일단 21선을 빨리 돌려야겠죠, 만도도. 그리고 대신증권 수급은 참 좋아요. 외국인이 안 팔면 좋은데 일단은 이 자리 어떻게 해결이 되나를 좀 보고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대신 미래에셋대우 뭐 등등. 네, 수급은 나쁘지 않아 보여요. 메리츠 송금 원래 얘가 대장이었으니까 역시 지금도 대장은 대장이네요. 그 다음 야스. 여기가 전고점 부분이라 아마 저항을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밀고 갈지 어쩔지를 몰라서 일단은 보고 있으니까요. 이런 거는 지금 매수가 아니겠죠. AP시스템 21선까지 눌릴지, 이거는 21선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HP테크놀로지 단기 외국인 자금이 좀 빠지네요. 얘는 장기평이 돌아가고 있어서 지금 상승의 각도가 이 각도로 가다가 이 각도로 가다가 좀 가팔라지죠. 어느 순간부터 지금은 이 각도로 가다가 이 각도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갈 건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추세를. 아직은 정확하게 추세가 어떻게 그려졌는지가 안 나오니까. 다음으로는 SFA 반도체. 수급이 드디어 밀렸네요. 드디어 양매도 나왔네. 아주 드물게 양매도가 나왔는데 2천대 나오고요. 이게 양매도가 연속되면 좀 부담이 되죠.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가 그렇게 되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코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목이 이렇게 가다가 계속 밀릴 때가 있어요. 밀리게 되면 좀 안 좋아요. 이렇게 되면 코센 같이 예전에 매매했던 종목이라 한번 펴봤고요. SFA 이러게 되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네요. 지금은. 그래서 수급이 조금 더
네, 들어오는지 보겠습니다. 누적 수급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얘네가 중장기 투자로 가버리면. 그리고 위닉스 오늘 기관 단주가 좀 들어왔는데 종가는 단주가 들어왔는데 일단은 바닥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이 상태로만 보면 좀 별로 안 좋은데 일단은 여름이 오고 있고 실적이 양호해서 그리고 이 구간 이 기준봉을 훼손을 안 시키고 있는 것도 네, 하나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훼손을 안 시키고 있다라면 한 번 정도 반등을 들어줄 힘을 모으고 있지 않나 라고 봐져요. 이제 기준은 여러 가지로 세우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제 눈에는 보입니다. 한국주철관 유니테스트 오늘 반도체 강했어요. 유니테스트도 그렇고 아직 바닥을 잡아가고 있어서 정확한 바닥이라고는 할 수 없고 테스 주성 엔지니어링 수급이 더 좋아요. 얘네가 지금은 네 그래서 수급을 좀 봐야 되겠다 하고 주성이랑 관심 종목 편입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거는 관심 종목에 추가로 주성 정도 바닥이 좋으니까 그래서 보고요. 한국주철관 이거는 매매를 못할 것 같아요. 이거 못 잡아서 잡기가 너무 까다로워서 이거 돌파하고 지금 안착이긴 한데 여기서 한번 크게 부러져 있는 게 정상인데 안 부러지고 가버리니까 일단은 부러지는 거를 주가가 한번 부러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부러지는 거를 보고 잡아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안 부러져서 얘는 못 잡고요. 이신석재 돌파를 예상을 했는데 돌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혀 오늘 신경을 안 썼고요.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돌파가 못 나왔죠. 거래량은 감소했는데 일단 의미 있는 구간을 깼으니까 얘는 여기 돌파할 때만 보겠습니다. 할 때만. 그리고 코아스는 종배하고 매도를 했는데 기준이 이제 어제 종가에 잡아 들어갔으니까 이제 시초에 뭐 이 부분 훼손을 안 했으면 좀 보는 거고요. 이제 선택이에요. 이런 자리에서는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고민을 하는 시간이죠. 고민. 매수가가 여유 있고 손절만 잘 지킨다 한번 사도 됐는데 시황이 안 좋았어요. 시황이 이 김정은 뭐 북한 쪽에서 뉴스가 그닥 좋지가 않아 가지고 이거를 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했고 일단은 제외하겠습니다. 코아스 일신석재 제외하고 대신 금요일날 내일은 보기는 해볼 것 같아요. 제 콘텐츠리도 뭐 그냥 무난하게 가는 것 같고요. 뭐 큰 그런 거 없이 기관이 좀 매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 추세 안에 있어서 일단은 뭐 무난하게 가고 있습니다. 바뀌겠죠 방향이. 흥구석유 오늘 흥구석유랑 한일 단조가 좀 좋았어요. 특히 한일 단조가 최근에 좀 수상하게 외인들이 계속 매집을 하더니 오늘 좀 털더라고요. 얘들 누가 털었나. 아무튼 프로그램으로 엄청 털었어요. 엄청 40몇만 주. 여기에는 정확한 거래원들이 100%안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하위 거래원으로 분명히 많이 팔았을 거예요. 누구인지 몰라도. 지금 여기서 뭐 13만 뭐 이거 더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서 외인들이 여기 슈팅 나왔을 때 털었다는 거고 흥부석유는 종가를 좀 더 올렸으면 종배를 별로 했는데 안 올렸기 때문에 종배를 안 받습니다. 오늘 관심권은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오픈베이스 이거는 그냥 보고만 있는데 조금 네 흐름은 그렇게 그닥 좋아 보이지 않아요. 여기 이런 데서 받쳐주고 있다 올라가는 게 좋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아직은 타점을 정확하게 못 잡겠습니다. 좀 애매해요.
옴니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죠. 일단 오늘 기준에서 2280원 라인이 타점이었던 것 같아요. 2280원 라인. 뭐 이 정도 라인이 타점이었는데 이걸 얼마나 잡았겠습니까? 네, 아직은 이 구간까지 뺀 게 그닥 썩 좋지 않아요. 여기서 안 빼고 좀 이렇게 있다가 가는 게 좋은데 이렇게 빼면 이 물량만 많아져서 오히려 올라갈 때 탄력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인포마크는 그냥 공부용으로만 보시라고 했죠. 얘가 강해요, 확실히. 거래량도 없고 얘는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 일반 사람들은 매매하면 안 된다. 대신 한 주만 해봐라. 인디에프 일단 오늘 수급이 그나마 있어서 그냥 놔두기만 했습니다. 놔두기만 하고 이 저항을 못 뚫으면 또 무너질 수 있으니까 얘는 그냥 보고만 있을게요. 보고만 따로 매매하는 것보다도. 그 다음에 이제 윙이푸드 중국 미중 무역 분쟁 협상이 잘 되면 수혜주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RF, HIC 하웨이 이슈로 네 많이 빠졌죠. 그리고 중국 소비주도 되겠지만 중국 기업도 괜찮아요. 중국 기업도 얘는 일단은 끼가 있었기 때문에 끼가 이 구간이 좀 싸 보여서 일단은 뭐 오늘 장중에 한번 매매를 한번 했고요. 장중에 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해서 한 두 번 해서 이렇게 매도를 좀 하고 종가에 여기서 조금 잡고 네 이런 식으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눌리면 좀 볼 거고 이 2180원이라는 자리가 참 중요한 자리예요. 중요한 자리에서 잘 지지와 그런 걸 받아주면 좀 한번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일단은 좀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국 관련주 화천기계 오늘 상을 갔죠. 얘는 일단은 이제 좀 눌릴 거예요. 좀 눌리는데 그 눌림이 어딘가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딜까라는 생각. 좀 길게 봐야겠죠, 종목을. 어디까지 놓고 봐야 될까요? 이미 한번 여기 쭉 뺐다 가긴 했네요. 거래량이 많이 터진 구간들, 상한가 구간들, 시초가 뭐 눌림을 정확히 볼 수는 없겠지만 한 3,000? 3,350원 아니면 3,400원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한 5% 정도 빠지나 그럼 네, 그 정도 위치에서 아마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뭐 종목도 사실 발굴하기도 쉽지 않고요. 아 맞다. 종목 하나 더 있네요. 시간 외에 세미콘 라이트라고 이상한 종목이 좀 거래대금 뭐 3억 정도 뿐이 안 되네. 이거는 그냥 뺄게요. 잡주라. 이건 빼고 그냥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모든 종목에 매매를 할 때 비중 극히 소량만 해서 테스트용 그 다음에 시장을 이해하는 정도로만 네, 진행하십시오. 아니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급등락이 너무 빨라요. 스탑로스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즉 스탑로스도 깨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더 조심해야 되는 장세입니다. 자, 오늘 힘든 장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